안녕하세요 여러분, 율로리아입니다. 제가 양양장에서 구입해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이 재료들을 한번 무게도 한번 재볼게요. 깻잎 양이 너무 많아서 깻잎 양부터 먼저 재어볼게요. 한 근이 조금 안 되네요. 376g. 5,000원이었는데 아저씨가 또 막 집어주셨거든요. 멸치는 158g이에요. 요즘 두릅철은 아닌데 할머니가 두릅 나물을 이렇게 데쳐가지고 파시더라고요. 이만큼 데친 두릅 나물 443g에 5,000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깐 도라지를 구입했어요. 도라지 생채를 만들 건데요. 도라지 생채 정말 맛있어요. 특히 요즘같이 더운 날 입맛을 돌게 해주는 반찬입니다. 깐 도라지 317g입니다. 깻잎은 잎이 연하기 때문에 오래 데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오늘은 조금 줄기도 있고 해서 잎은 조금 안 되게 데치고 그리고 찬물에 헹궈서 물기 빼주도록 할게요. 도라지를 먼저 절이고 시작을 해야 됐었는데요. 깻잎이 양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깻잎 먼저 데치고 이제 도라지를 갑니다. 도라지는 먹기 편하게 길이를 맞춰주셔야 돼요. 할머니가 길이를 맞춰서 잘라주시긴 하셨겠지만 또 우리가 먹을 땐 좀 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자르기가 불편하다 그러면 이만큼 올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긴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충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그냥 우리는 집에서 먹는 거니까 먹기 편한 크기로 자르자고요. 자, 얘도 시장에 있었으니까 한번 세척을 해줄게요. 도라지 쓴맛도 제거하고 도라지를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소금에 절일 거예요. 꽃소금 주로 사용하고요. 꽃소금 한 숟가락 넣고 얘를 벅벅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세요. 자, 도라지 10분 절여줍니다. 멸치는 한 번에 반찬을 만들기에는 양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반은 덜어서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 보관하고요. 나머지는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깻잎은 아까 양이 그렇게 많았지만 데쳐서 물기를 짜주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양이 많이 줄어들었죠. 깻잎도 줄기가 긴 게 있어서 먹기 편하게 반 또는 4등분으로 잘라주면 좋습니다. 양념을 해주도록 할게요. 우선 된장은 이거 샘표 포장 사용할 거예요. 듬뿍 퍼서 한 숟가락 반 정도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 설탕을 넣어주셔도 되고 매실액을 넣어주셔도 돼요. 저는 매실액? 매실청? 백설 거 사용할게요. 백설 리얼 매실청. 하나, 두 개 넣어주면 참기름 넣어야 되는데요. 참기름 요거. 저는 요거 사용하거든요. 두 숟가락.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반 숟가락 넣을게요. 다진 마늘은 직접 다진 거. 예, 지인분이 주셨어요. 자, 이렇게 된장 소스를 만들고요. 여기에 아까 우리 만들어 놓은 깻잎을 넣을게요. 이렇게 남은 양념도 쓱쓱. 물기를 꽉 짜주지 않으면 얘가 나중에 물기가 질퍽질퍽 생겨요. 그러면은 나물 반찬은 더 빨리 상할 수가 있으니까 물기를 잘 제거해 주시고 아니면 채반에 올려놓고 조금 두면 시간이 지나면 빠집니다. 딱 좋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빠질 수 없는 깨 이렇게 정도 넣으면 한 숟가락 정도 돼요. 깻잎나물 완성! 다시 깨끗하게 세척한 두릅나물을 먹기 편하게 잘라줄게요. 이 두릅나물은 고추장 양념으로 무쳐줄 거예요. 오늘 제가 사용하는 고추장은 조선 고추장입니다. 양념은 비슷해요. 아까는 된장이 들어갔으니까 이번엔 고추장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숟가락에 많이 묻지 않는 양념부터 덜어주면 편해요. 참기름 아까랑 동일하게 두 숟가락 넣고 그 다음에 설탕을 넣으셔도 되고 매실청을 넣어도 돼요.
똑같이 저는 매실청 2숟가락, 그 다음에 고추장 1숟가락, 고춧가루를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고추장 양념만으로 무쳐주어도 괜찮습니다. 마무리 풀리게. 매실청, 고추장, 마찬가지로 양념 버리지 않게. 절였던 도라지는요, 이제 흐물흐물해졌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물에 헹궈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물기가 빠질 수 있게 체에 두고 물기가 빠지는 동안 양념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생채에는 설탕이 들어가야 더 맛있더라고요. 저는 설탕 사용할 건데요. 제가 주로 이용하는 설탕은 백설 하얀 설탕입니다. 식혜가 되는 통에 넣고 사용하면 편해요. 설탕 1숟가락, 그다음에 식초가 하나, 둘, 셋, 넷, 5숟가락. 설탕이 녹도록 저어주세요. 다진 마늘 조금, 고추장 듬뿍 1숟가락. 양념을 바로 재료 위에 올리면 양념이 한쪽으로 뭉칠 수가 있어요. 뭉치지 않게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준비하면 더욱 좋습니다. 고춧가루가 조금 들어갈 거예요. 저희 집 고춧가루가 매워서 저는 반 숟가락만 넣겠습니다. 고춧가루는 또 수분을 잡아주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으면 뻑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양만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주세요. 이제 물기 빠진 도라지를 넣고 무쳐줍니다. 점점 맛있는 색깔로 변화가고 있죠. 설탕을 조금만 더 넣도록 할게요. 반 숟가락 정도? 이제 멸치볶음을 만들 건데요. 멸치는 먼지 같은 거, 부스러기 같은 거를 털어주면 양념이 타지 않고 더 깔끔하게 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에 걸러서 깨끗하게 털어주면 됩니다. 저는 한 3번 정도 털어주었어요. 멸치볶음은 기름이 조금 많이 들어가야 돼요. 우선은 비린내를 날려주는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불로 맞춰주시고 먼지 턴 멸치를 넣고 덮어줄 거예요. 이렇게 기름을 넣지 않고 덮어주면 멸치의 비린맛도 없애주고 더 바삭하고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식용유를 2숟가락 넣고 볶아줄 거예요. 더 맛있게 1숟가락 더 넣어줄게요. 멸치볶음은 기름이 조금 잘잘 흘러야 맛있어 보이거든요. 여기에 다진 마늘 조금만 넣을게요. 그리고 진간장 1숟가락. 빨리 섞어주세요. 이제 불 끄고 올리고당 2숟가락. 이거를 섞어서 넓게 펼쳐줍니다. 작은 멸치는 설탕이 들어가야 맛있는데 오늘은 큰 멸치라서 설탕을 따로 넣지 않았어요. 올리고당만 넣었고 올리고당은 그렇게 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볶은 다음에 펼쳐서 식혀서 그 다음에 그릇에 담아주면 됩니다. 열이 없는 곳으로 이동해서 잠시 식혀주세요. 제가 사용한 깨는 옛날 오뚜기 볶음 참깨예요. 오늘 사용한 진간장은 세린의 부엌 진간장입니다. 이게 맛있더라고요. 올리고당은 백설 요리 올리고당, 이거 갈색빛 나는 거 사용하는데요. 지금 거의 다 썼어요. 식히고 있는 멸치도 마찬가지로 깨 1숟가락 골고루 섞어줍니다. 바로 그릇에 넣지 말고요. 이렇게 넓은 데다가 넓게 펼쳐서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 반찬통에 담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여러분, 안녕.